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결혼을 하실 때에는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지만 이상하게 애를 낳고부터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애들에게 열중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요. 자, 그런데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탄탄해야 애들이 안심을 하고 자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그 아기에게 열중하느라고 배우자를 소홀히 해서 뭐 좀 서운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자녀에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탄탄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휘하에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마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하게 서로 이 배우자 간에 서로 뭔가 알력이 있다든가 서운하면은 그 보상 심리 때문인지 이 배우자를 제쳐두고 아이에게 더 열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 굉장한 이제 부담을 갖게 되지요. 즉 자녀로서의 그 어떤 자기 몫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충족시켜줘야 할 몫까지도 자기가 이제 짊어지게 되니까 애로서는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그것과는 반대로 배우자 간에 이제 서로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애들도 안중에 없어 하는 이 어른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배우자가 서로 썰렁한 틈새에 애들이 방치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애들이 이제 결핍감, 소외감 이런 속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으뜸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그 안정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이 뒷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 특징이 아주 천진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자기 나이답게 크지 웃자라듯이 애어른처럼 크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그 보호를 쥐어짜듯이 요구하는 어린애처럼 찡찡거리지를 않고 자기 나이답게 그 어떤 호기심을 향해서 돌진을 한다든가 또는 모험심을 거리낌 없이 발휘한다든가 이런 이제 특징을 지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부모라는 거는 아이들이 자기 나이답게 크도록 이제 너무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커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으면은 좀 잘 됐다 이랬을 경우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아주 이렇게 뭐 재능이 있고 자기가 성실해서 이 정도 성취를 이룬 양 이 빚진 감정을 부모에게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뭔가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여길 때 이런 부모들은 1등 가는, 으뜸 가는 부모라고 해요. 이제 요거보다 한 수 떨어지는 부모는 막 이제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열렬히 보여갖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런 것도 희생하고 또 이렇게 피땀 흘리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여주면 자식은 이 부모에게 대해서 이제 약간 부채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의 마음에는 뭔가 잘 되었을 때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은혜 이런 식의 이제 인사말을 자꾸 하는데 이거는 겉보기에는 참 이게 효심이 깊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내면을 잘 뜯어보면은
뭔가 이 부모에게 대한 부채감, 부담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썩 건강한 게 아니라 그래요. 자, 이거보다 이제 더 한 수 떨어지는 부모는 자녀가 나는 괜찮은데 부모 때문에 내가 응? 이 모양이 되었다. 부모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내가 더 근사해질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상태가 이제 아주 최악의 부모라래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부모 역할은 자녀가 어떤 부채감도 없이 자기가 잘나서 이 수준에 이른 양 이렇게 자유로운 응? 성장을 돕는 부모고, 이제 두 번째 부모는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인사를 듣는 위치에 있는 부모고, 이제 그보다 더 떨어지는 그 3등급의 부모는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탓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이제 낳게 되잖아요. 낳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100% 이 다 공급을 해주는 의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 세상에 딱 떨어지면은 싫든 좋든 자립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한 대여섯 살까지 키워주면은 지 스스로 굴러가듯 살 수 있으려니 했지만, 오늘날에는 최소한도 20살까지는 키워주어야 자녀가 스스로 굴러가요. 자, 이렇게 이제 장기간, 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장기간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무 결핍을 느끼도록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 충족을 느껴서 거기에 안주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자녀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늘 살펴서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좌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아이가 그 좌절을 이겨가면서 뭔가 자기 힘을 키워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좌절,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탐닉하지 않을 만큼의 충족을 주는 게 좋다 그래요. 너무 과잉으로 충족을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자립심을 또 키우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과잉보도 금물이고 과잉 결핍도 금물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그 어떤 좌절과 충족을 경험을 시키는 게 이제 부모인데, 그렇게 하려 치면은 부모가 늘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는 손을 더 많이 이 손길을 주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게 자립심이 이 태생적으로 있어서 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뭔가를 주는 식의 어떤 부모 역할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제공을 할 경우에는 아이가 그 어떤 아쉬움도 모르고 자립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줘도 안 되고 너무 이 결핍을 장기간 경험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필요로 할 때 딱딱 이제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가 늘 애를 살피고 있어야 돼요. 즉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왜 어렵냐 하면은 부모들도 이제 서로다가 양부모가 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아이들은 그 아주 최적의 조건에서 살기는 아주 어렵고, 조금 결핍이 되거나 과잉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게 마련이지요. 어쨌든
이 자녀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적당하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만났던 어떤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또 어디 개가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들이 이제 이게 좀 성장하는데 찌그러질까봐 내가 아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상당히 그 열심히 키우는데 헌신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아들을 키우는데 헌신했던 만큼 이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옥죄이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게 이제 의식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있는데 반대로 무의식 수준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지겨움, 어머니의 간섭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서의 감사함과 무의식에서의 이 부담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어머니에게 폭발을 못하고 그거를 자기를 향해서 이런 것들이 폭발되면서 이제 분열 양상을 보인다든가 또는 탈선 양상을 보인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어머니는 자기 딴에는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개가도 안 하고 헌신을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그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가했던 부담 이거의 악영향임을 알고 어머니가 이제 오열하고 뭐 이러는 거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이제 사례는 일찍 그 양부모를 잃었어요. 이 자매가 양부모를 잃으니까 외할머니가 이 외손녀 두 딸을 이제 안쓰럽게 여기고 외손녀들을 키우는데 이 외할머니가 혼자서 사셨으면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 이제 아들하고 사니까 이 두 자매가 외삼촌과 외삼촌 댁 이제 여 밑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외삼촌, 외숙모에게 이제 눈칫밥을 먹고 자랐던 이 외손녀, 이 자매들은 현실에서 너무나 이제 이 충족이 안 되니까 늘 이 공상 속에서 하듯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네들이 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는 이 외로우면은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사람하고 사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는 조금 신경이 쓰이고 더 익숙한 게 뭐냐면 이 홀로 공상하면서 이 충족하는 이거에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해서도 사람하고 교류하려고 안 하고 늘 공상 속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은 뭐 일반적인 현실의 사람인데 이 공상에서 충족하던 거를 이제 온박 남편이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은 보통 남자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 남편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남편을 또 굉장히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뭐 사냐 안 사냐 이제 이래 갖고서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부인의 이 과도한 기대가 이 평범한 남편과의 관계를 그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인은 왜 이렇게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 너무 이 결핍 속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래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좋은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그 영향이라는 게 그
대물림을 통해서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의 신사와 숙녀를 만드는 데는 좋게 3대가 걸린다. 즉 부모의 영향을 자녀가 받고 그 자녀가 또 그 부모에게 받은 영향을 또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그 영향을 또 남기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작업임을 아시고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좋은 부모 역할이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